시장은 정말 혼돈 그 자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진 그 이론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활동, 그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하나의 거울 같은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우리는 분봉, 틱차트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시장 이론가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을 들고 있었죠. 마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전체 그림, 바로 그 숲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시장의 리듬을 처음으로 지도에 그려려고 했던 그 선구자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한동안 역사 속에 거의 묻힐 뻔했는지 그 미스터리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20년대, 30년대만 해도 다우나 엘리어트 같은 거장들이 시장의 큰 그림, 거대한 파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모든 게 바뀌었죠. 사람들은 더 빠른 걸 원했어요. 거시적인 패턴 분석보다는 당장 눈앞의 숫자를 계산해주는 정밀한 지표들로 시선이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통찰들이 잠시 잊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선구자들이요, 사용한 도구는 다 달랐어요. 다우는 시장 평균을 봤고 엘리어트는 파동을, 사카타는 캔들 차트를 봤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도 다들 똑같은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의 물결, 기이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장 분석의 역사에서 정말 미스테리하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 3입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다우가 시장의 큰 추세는 3단계로 이뤄져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사카타가 캔들 차트에서 봉우리 4개짜리 패턴, 바로 그 3산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훨씬 더 옛날 우리 고려시대 상인들까지 인삼농사의 주기를 얘기하면서 3년과 8년을 언급했다잖아요. 전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3이라는 숫자에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3의 법칙이라는 건요,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 그들의 희망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움직임, 그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리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숫자 3이 어떻게 더 정교한 패턴으로 진화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평생 만난 적도 없었을 거예요. 미국 사람 엘리어트와 일본 사람 기자모리, 이 두 천재 사이에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엘리어트 이론의 파동 연장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시장이 쫙 올라갈 때에 보통 5개의 파동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 특히 3번 파동이 유독 막 폭발적으로 길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됐다는 신호죠. 자, 그림을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올라가요. 그쵸? 그런데 이 강력한 3번 파동이 안에서 또다시 5개의 작은 파동으로 쫙 늘어나는 연장 현상이 생기면 전체 파동 개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그리고 5개가 더해지고 넷, 다섯. 총 몇 개죠? 맞아요. 마법처럼 9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일본의 선구자, 기자모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시장의 기본 패턴은 9개 파동이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9개 파동이 뭐냐? 바로 엘리어트가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연장 파동이라고 설명했던 바로 그 패턴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산을 서로 다른 등산로로 오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거예요. 엘리어트는 5개에서 시작해서 9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고 기자모리는 아니 원래부터 9개가 기본이야
라고 본 거죠. 출발점은 달랐지만 도착해서 보니까 둘 다 정확히 똑같은 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시장의 리듬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 오래된 이론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나 3의 법칙으로 다음 달 주가, 내년 주가 딱딱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답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이론들의 진짜 가치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목적지를 콕 집어주는 지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거친 시장에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말했던 산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이 이론들은 우리를 산 정상으로 데려가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게 해주는 망원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 하나하나에 막 불안해하고 휩쓸리는 대신에 지금은 오르락 초입이구나. 여긴 거의 정상 근처 같은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아이디어들을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시장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항해할 때 내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줄 일종의 정신적인 뼈대, 멘탈 모델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우, 엘리어트, 기자모리 같은 위대한 선구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일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이론과 공식이 있어도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것. 바로 건강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력입니다. 시장의 파도를 타는 지혜는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거니까요.